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유행성 독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독감을 그저 지독한 감기 정도로 알고 무료로 실시되는 예방접종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독감이 일반 감기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캐나다 한인의사협회 소속 이상호 가정의를 모시고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주제를 네. 감기와 독감이라고 얘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저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인지 독감인지 네. 모르겠지만 좀 더 이제 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사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뭐 네. 환절기에도 그렇고요. 겨울철이 되면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 참 많잖아요. 네. 근데 감기라는 게 도대체 의학적으로는 뭘 말하는 건가요? 네, 감기라는 거는 네. 사실 이제 정말 딱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네. 급성 상기도염이에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상기도, 그러니까 코나 입이나 목 이런 쪽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급성으로. 네네. 근데 그 급성으로 생기는 이유가 이제 감기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요. 네. 근데 그 바이러스, 그런 급성 상기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뭐 아데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은데 그 200가지가 넘는 바이러스 종류 중에 하나 때문에 네. 생기는 염증을 감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감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워낙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네, 아시다시피 뭐 보통은 이제 재채기나 뭐 그런 이런 콧물 나고. 그렇죠. 네네. 콧물, 기침 그런 걸로 전염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런 감기 환자가 만졌던 뭐 물건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감기인지 독감인지 특히 겨울철에는 독감 시즌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기와 독감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랑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랑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감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200가지가 넘는 바이러스 종류 중에 하나가 일으키는 건데요. 네. 독감의 경우에는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네네, 인플루엔자 A 또는 네. B 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을 독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감기와 독감이 그러니까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다른데 네. 어떻게 차이점을 아냐 그러시면은 이제 증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감기의 경우에는 증상이 좀 아시다시피 콧물, 코막힘, 기침 약간 이 정도 있고 미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보통 그런 증상인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독감의 경우에는 근육통이 흔하고요. 두통도 있고 고열도 있고 오히려 이제 기침이나 콧물 이런 거는 별로 안 나타나요. 독감의 경우는요? 그렇죠. 네. 물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증상이 조금 덜 흔한 편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본인이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제 고열에 시달린다 했었을 때, 네. 이게 감기인지 네. 독감인지 그 구분해서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진단을 의사 선생님들도 보통은 증상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클리닉을 그렇죠. 가셔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시면 그거를 검사하는 방법은 없어요. 적어도 그걸 빨리 검사하거나 아니면 물론 이제 연구원 이런 데서는 쓰는 뭐 수압이라든지 피 검사 이런 게 네.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 번도 감기 걸렸으니 피 검사를 해서 감기인지 보자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증상으로만 진단을 해요. 그래서 그 증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임상적인 그 환자 진료를 했을 때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편이죠. 네. 요즘에는 제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게 사실 약국 앞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 클리닉에서도 독감, 플루샷 무료로 지금 접종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특히 독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감기는 그 예방 주사는 없잖아요. 네. 오히려 독감은 예방 주사가 있고 맞아요. 그 차이점을 일단 되짚어 보자면 처음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감기의 경우는 200가지 넘는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에 반해 독감은 이제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이제 저항하는 백신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감 주사가 있는 거고요. 네. 그거를 이제 맞으셔야 하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죠. 근데 네.
근데 사실 그 예방 차원이라는 게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네. 그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한 어떤 그 속설이 있어요.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맞고 나면 더 아프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임신했을 때는 맞으면 안 된다. 네. 나는 알러지가 있으면 안 된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든 맞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맹신해서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아예 네. 그냥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로는? 실제로 이제 네. 제가 의학적으로 제가 아는 거로 네. 말씀드리자면 독감 예방 주사는 아시다시피 매년 새로 나와요. 그리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자체가 매년 변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항하기 위해 매년 새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매년 맞으시는 독감 주사는 매번 다르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거에 먼저 대답을 네네. 하자면 그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면 맞으면 안 되냐? 네, 그런 얘기 하시는데 들어봤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아. 이제 새로 나온 독감 주사부터는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말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신했을 땐 독감 주사를 맞으면 안 되냐 하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게 네. 독감 예방 주사가 종류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살아있는 그 바이러스 주사를 썼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맞으시면 안 되고요. 요새 쓰는 거인 경우는 그 바이러스가 죽어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은 네. 뭐 살아있는 바이러스다, 죽어있는 바이러스다는 결국에는 그 접종을 통해서 저희가 맞게 되는 그 인젝션 주사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맞아요. 네. 물론 살아있는 바이러스라고 정말 제대로 된 독감 바이러스를 주는 건 아닌데요. 네.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예. 그런 백신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약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항체를 유발해서 예방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독감 주사의 경우에는 요새 쓰는 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임신하셨을 때도 맞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독감 예방 주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이제 임신하셨을 경우에는 그 살아있지 않은 바이러스를 맞으시고 다른 올해랑 작년부터 새로 쓰는 백신 주사 중에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도 있어요. 코예요. 네. 그런 백신 주사의 경우에는 그건 살아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임신하셨으면 쓰시면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주사 맞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거 하시면 되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듣기로는 네. 예방 접종을 해야만 하는데 네. 그러면 독감 예방 접종은 뭐 누구나 다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특별히 그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하는 그 대상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대상 접종에는 큰 제한은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살아있지 않은 바이러스 독감 주사를 맞는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재 쓰는 백신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 안 맞으셔야 될 분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독감 주사를 맞고 심한 알레르기가 있으셨거나 아니면 이제 신경학적 질환인 기안바레라는 증후군이 있는데 굉장히 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네. 그거 이슈가 있었던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 맞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맞기 싫으신 분들의 이유가 있고 뭐 맞아야 되는 이유가 물론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 맞으시려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장점과 단점을 이제 생각해보고 맞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맞으시면은 50%에서 80% 확률로 독감이 예방이 돼요. 그리고 물론 생각보다 높은 확률은 아니죠. 맞으셨고 독감에 걸리신다 해도 안 맞으셨을 때보다 그 정도가 조금 더 약하세요. 네. 그러니까 많이 고생하실 거 좀 덜 고생하실 정도. 그래서 그런 베네핏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굳이 이제 그 독감 주사 맞을 때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게 물론 주사기 때문에 맞으신 부위에 근육통이 올 수도 있고 뭐 오래 가진 않지만 한 2, 3일 정도 가고요. 그리고 맞으신 부위가 좀 부을 수도 있는 거. 맞아요. 경험해봤어요. 네. 일단 그거 외에 있고 좀 더 덜 흔한 증상으로는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두통도 나고 좀 그거 맞았더니 좀 몸이 좀 아프더라.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네. 별로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를 판단하시고 맞고 이걸 예방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생각해도 맞아야 되는지 그렇게 판단하시고 맞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 판단하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이제 독감, 네. 감기랑 독감에 대해서 주제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서 대신 여쭤보면 네. 특히 독감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접종을 맞고 나서 막 며칠 앓았다, 네. 온몸에 무슨 통증이 와서 네. 뭐 며칠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맞고 나서는 후회하셨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 특히 그런 분들이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우연치 네. 않게 뭐 40대, 50대, 60대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경험하셨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통계도 실제로 있나요? 아니면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 대상에 따라는 차이는 없어요. 그게 네. 그 여성분이나 나이대가 어떻다고 해서 더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나타나는 네. 그런 통계는 없고요. 아, 그래요. 한 가지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독감 주사를 맞으셔도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 예방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아시다시피 독감 주사를 놓는 시기가 독감이 도는 시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독감 주사를 맞으시고 그 몸 안의 항체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그걸 프로텍션을 할 수 있는 게 2주 후부터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독감 주사를 오늘 맞으셨는데 네. 2, 3일 후에 독감이 걸린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 독감 주사가 이제 보호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맞으신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그러면 독감 주사를 맞고 독감에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물론 시간상 그렇게 오해할 여지는 충분하지만 독감 주사 때문에 독감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독감 주사 때문에 아주 적은 확률로 그런 두통이라든지 뭐 몸이 아프다든지 네. 그런 증상이 나오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독감 주사에 대해서 이걸 맞아야 되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그냥 쓰는 비유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차 보험이 있잖아요. 네. 차 사고가 안 나면 보험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만일을 대비하는 거니까. 그렇죠. 만일을 대비하는 네. 거니까. 그렇지만 차 보험에는 물론 돈을 내야 되니까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확률로 차 사고가 날 때 커버가 될 걸 생각하면은 보험을 드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의대를 가고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러기 전에는 특히나 이제 뭐 젊은 남자애들이 굳이 독감을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그런 걸 굳이 맞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 보험처럼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맞는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맞는 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조금 더 이득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엔 뭐 예방 차원에서라도 맞아두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해지지 않는 증상이.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건데요. 네. 이미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예방 접종을 맞았건 아니건 감기나 독감에 걸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그렇죠. 치료법은 있을까요? 사실은?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치료라는 의미가 감기나 독감이 뭐 5일 갈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하시면 없어요. 최근에도 이제 캐나다에서 많은 논문을 리뷰하시는 분이 네. 그 감기와 독감에 대해서 리뷰를 하신 게 있는데 감기나 독감을 줄이는 치료약은 없어요. 감기나 독감 걸리셨을 때는 결국은 몸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뻔하게 듣는 얘기지만 휴식을 취하시고 네. 잠 많이 주무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제 몸이 그거를 싸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로 치료가 아예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이제 문제가 일상생활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을 못 하거나 힘들죠. 놀러 가질 못 하거나. 네. 근데 사실은 그 일이나 놀러 가는 걸 못 하는 증상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예를 들자면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코가 많이 나온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그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처방받아서 쓰시면 효과가 아주 좋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실 수는 있고요. 목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약국이나 처방받아서 쓰시는 그 목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약도 있고요. 고열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이제 타이레놀이나 에드빌을 드시면은 네. 열을 낮추기 때문에 좀 더 생활하기 편하시고요. 그러니까 물론 똑같이 5일 또는 7일 뭐 이렇게 가겠지만 그 감기나 독감 자체가 그 5일이나 7일을 어떻게 보내시느냐의 차이가 있죠. 치료약을 드시면.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특히나 이 신생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저도 경험을 했지만 엄마이니까. 그러면 아주 어린 그 신생아가 감기가 걸려서 뭐 이제 고열에 시달린다든지 네. 그랬었을 때 과연 해열제뿐만이 아니라 감기약을 먹여도 되는 건지. 네. 네, 뭐 따로 시럽도 있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어떤 자연치유, 우리가 그냥 흔히 믿는 네. 네, 그런 민간요법으로 예, 치료를 해도 되는 건지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걱정이 사실 되고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민감한 맞아요. 문제예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말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뭐 정말 터들 정도나 네네. 아니면 이제 어른의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정말 신생아나 말 못하는 아기일 경우에는 사실 감기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고열이 있으면은 그걸 그냥 단순 감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꼭 그 의료진의 일단은 네. 그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네. 그 감기 이제 어린 아이의 경우 이제 감기 약이나 그런 걸 어떤 걸 쓰실 수 있냐면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제 6세 미만 어린이들은 네. 그 아스피린 계열은 쓰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쓰시면 이제 레이 신드롬이라고 별로 흔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확률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쓰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런 6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 그 헬스 캐나다에서도 이제 그 경고문을 냈지만 시중에 파는 감기 약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이레놀 그냥 레귤러 타이레놀 이런 건 괜찮은데 네. 그 베닐린이라든지 뭐 그런 감기 증상을 없앤다고 있는 네네. 약들이 그 성분 중에 하나가 심장을 좀 빠르게 뛰게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물론 그게 어른도 에펙트 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네. 어린이의 경우에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심장 그렇겠네요. 그런 문제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그 6세 미만, 뭐 사실 기준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네. 그러면은 그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네.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6개월 이상이면은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주사로 맞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좀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독감 주사 하면은 이제 독감 예방하면은 네. 이제 독감 주사가 있는데 그렇죠. 그 독감 주사 말고 이제 18세 미만이면은 그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꽤 간단하게 생긴 스프레이인데요. 그거예요? 그게 스프레이예요? 예, 이게 스프레이예요. 주사인 줄 알았는데. 네, 네. 그래서 이 뚜껑을 이렇게 열고 네. 양쪽 코에 한 번씩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독감 예방하는 주사랑 이런 네. 성분이 매년 다 바뀌는데 네. 한 가지 불행한 점은 올해는 이거를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올해는 이게 보통 주사보다는 덜 효과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죽어도 주사를 안 맞겠다 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단 낫겠지만 네. 그래도 가능하시면 그 독감 주사로 하는 게 나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이상부터 시작하셔야 되는데 독감 주사를 처음 맞으시는 분,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맞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네. 2차례 맞으셔야 돼요. 네, 한 번만 맞으시는 게 아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감기도 그렇고요. 독감도 마찬가지고, 독감은 이제 예방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외에, 예방접종 외에 저희가 생활 속에서 감기나 독감을 네. 예방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네. 그 상식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감기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그렇죠. 외출 후에 와서 집에서 네. 손을 잘 씻고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결국은 효과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인데요. 그게 네. 그 중에 하나 관심을 끌었던 게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나 했는데 결국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지금 또 연구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아연, 그러니까 징크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조금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고 해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데 일단 비타민 C는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방이나 치료에 둘 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요? 네.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믿었던 그런 어떤 속소리라든지 상식에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냥 감기가 걸렸으면은 바이타민 C 그냥 그걸 정제로 먹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과일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섭취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오히려 네. 이제 비타민 C,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네. 게 이제 비타민 C나 싱싱한 과일 이런 걸 맞아요. 먹으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네. 이제 감기를 잘 싸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비타민 C만 자체만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해요. 네. 뭐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뭐 예를 들어 식습관이라든지 네. 꾸준하게 운동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면역력을 평상시에 좀 강화시키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저도 이제 의대 들어가고 네. 이제 가정의가 되고 그런 교육을 받기 전에는 희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희망이요? 감기나 이제 다른 질병이나 그런 거에 뭔가 이제 매직 알약이 있지 않을까. 이 약만 먹으면 싹 낫는 걸 배우고 싶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들을 하기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지 뭔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약은 없더라고요. 네.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기약,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번에 그렇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하면 그분은 노벨상을 그렇죠. 수상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네. 있을 정도로 사실은 가장 흔한 질환이지만도 네. 치료하는 게 참 힘든 맞습니다. 네, 그런 질병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독감이 오래 지속되면 여러 합병증까지 유발시켜서 건강에 큰 위협을 준다고 하는데요. 예방접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오히려 더 아프고 힘들다는 잘못된 상식을 깨고 꾸준한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을 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